어떤 얘기를 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여쭤보셔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음악치료사로서 받았던 질문을 여기서 답변을 해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질문은 뭐였냐면 4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이제 지금 드리는데요. 네, 4살짜리 여아. 그러면 이제 내가 나로서의 인식이 생기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옷도 자기가 이거 입고 싶다, 저거 입고 싶다 얘기하고 양말도 이거 신고 싶다, 신발도 이런 거 신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나이인데 이제 아침에 되게 바빠요. 우리가 전부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의 요구를 일일이 물어봐서 챙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제스트를 드렸어요. 그 자기가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바빠요 아침에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아침에 너무 바쁘지. 그래서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밤에 미리 고를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근데요 저녁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또 아이고 그렇지 애 키우는 게 그렇지 이게 뭐 그 저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질문을 되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호르몬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 10시부터 새벽 2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건 잠이 들어서 1시간이 지나야 나오기 시작한대요. 성장 호르몬이 어린 아이한테는 성장 호르몬이고요. 어른들한테는 이제 노화 방지 호르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가 10시부터 2시까지 재우지 않는 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막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조금 그렇게 저희 나이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동안이라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젊었을 때 이뻤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차마 공개할 수 없는 저의 그 24살 적의 사진이 있는데 정말 눈이 없어요. 네, 눈이 없고요. 네, 이렇게 파묻혀갖고 눈이 없어요. 그런 사진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일찍 자기 시작한 게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허리가 아픈 걸로 인해서 운동을 다녀야 되는데 저녁 운동을 해놓으니까 내가 벌금을 내더라도 안 가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아침 운동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렇게 전부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다 보니 제가 일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저녁에 8시면 누워요. 8시면 누워서 9시에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를 9시에 재우려면 역순으로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밥은 몇 시에 먹이고 씻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아이가 내일의 옷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이걸 역순으로 전부 계산을 하셔서 저녁의 루틴이 만약에 내가 9시에 재울 거다 그러면 7시에는 밥이 다 먹어져야 이게 모든 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아이도 누워서 바로 잠들지 않아요. 그러면 9시에 재우려면 얘가 보통 자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 전에 어떤 루틴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4살의 아이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자율권을 연습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겨울에 여름 옷 입고 나간다고 할 때 그걸 말려야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한번 추우면 되죠.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영상 중에 컨시퀀스라는 영상이 있는데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어머님이 걔 감기 걸리면 고생은 내가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맞다. 그렇지. 얘가 감기가 걸려서
얘가 아프면 고생은 엄마가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은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일은 엄마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살짜리 아이를 우리가 길 한복판에 네가 자율권을 가져야 되니 이렇게 해라라고 내보내지 않듯이, 그래서 1살에는 1살만큼의 자유가 필요하고요. 2살에는 2살만큼의 자유가 필요하고 3살에는 3살만큼의 자유, 4살에는 4살만큼의 자유가 필요해서 이게 아이가 점점 자율권을 찾아가야 되고요. 어떤 일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떤 일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밤에 양치질하는 거는 그냥 옵션이 아니고 필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설명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아요. 저녁에 양치질하는 건 그냥 필수. 그러려면 엄마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부모가 권위를 가진다는 얘기. 이거는 뭐냐면 엄마가 얘기를 했을 때는 들어야 한다는, 엄마가 옵션을 제공했을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엄마가 옵션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거를 땡깡을 써도 안 되고 무슨 수를 벌여도 안 된다는 게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건 언제부터 연습하셔야 되냐면 1살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말이 권위를 가지시려면 엄마가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주 쉬운 예로 3살짜리가 마이쮸를 사달라고 그 편의점에서 굴르기 시작하면 엄마가 얘가 오늘 이러는 걸 내가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시면 처음부터 그냥 기분 좋게 사주세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집에서 약속하고 나왔잖아. 너 뭐야? 약속은 왜 안 지키고 그래? 그런 거 없어. 그러다가 그렇게 몇 분간의 실랑이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이렇게 아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럴 때, 그러니까 오늘만 해줄게. 오늘이 끝이야. 다음엔 안 돼. 이미 엄마가 했던 말을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의 권위가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차태현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째, 둘째 이렇게 키웠대요. 그래서 뭐 땡깡 부리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왔더니 셋째는 그게 안 되더래요. 정말 아빠가 한 100m쯤 없어졌는데 아직도 뒤굴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머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그래서 셋째를 결국은 들쳐업고 나왔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예요. 오늘 언젠가는 얘 상태로 봤을 때 오늘은 사줘야 될 것 같은 날을 그냥 기분 좋게 사주세요. 마이쮸 사주시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이 아이와 결정을 보겠다. 그게 choose your battl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미국에서는 choose your battle. 그래서 싸움을 거셨으면 이기셔야 돼요. 창피하고 뭐하고 이런 거 관계없이 애를 내가 여기다 버리고 오는 한이 있어도 오늘은 끝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끝을 보셔야 돼요. 한 번은 겪고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가시려면 그 전부터 약속을 지키셨어야 돼요. 엄마가 한 번 안 되라고 한 거에 대한 경험이 집에서부터 있어야 돼요. 이걸 바깥에서 실천하지 마시고요. 집에서부터 아무리 괴로우셔도 엄마가 그러니까 안 되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안 되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나올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시퀀스가 어머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일단 안 돼 그러고 오늘만 이것이 반복이 되면 바깥에 나가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아이가 디글디글 굴르는 걸 안 보고 싶으시다면 1살부터는 유대인 교육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살까지는 뭐든지 들어주지만 1살까지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끝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1살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4살인데 나 그런 교육 한 번도 안 시키셔서 하면 절대 늦지 않으셨어요. 그 잃어버린 3년을 조금 한 6개월 단위로 생각하세요. 얘가 1살, 얘가 지금 1살 반. 그거를 6개월 걸릴 걸 3개월로 줄이세요. 3개월이 지나거든
1살 반에 훈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2살에 훈육을 하시고 그러면 3년을 1년 반으로 줄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아이가 12살이다. 그러면 11년 놓치셨거든요. 11년 놓치셨으면 이때는 아이한테 분명히 말로 설명을 하세요. 이제까지는 엄마가 분명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엄마가 안 되라는 말이 너한테 입력이 안 돼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엄마는 엄마 입에서 한 번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언어적으로 설명하시고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못하시면 30살에 집에 와서 엄마 왜 나한테 돈 안 주고 그래? 부모로서 놔줬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어머님이 분별하실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로서의 권위 잃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목적이 없는 산책을 권해드립니다. 목적이 없는 산책. 뭐 사러 가는 거 말고요. 뭐 먹으러 가는 거 말고요. 그냥 저녁밥을 먹고 나거든 길지 않으셔도 돼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좋은데 다만 이 산책은 엄마가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산책이 아니라 엄마가 온전히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나가시는 산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처음에 하시면 아이가 이 산책의 의미도 잘 모르고 이 산책이 왜 나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랑 산책을 나가면 엄마가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더라. 그래서 어머님이 이 산책하는 10분 동안 혹은 15분 동안 하실 수 있는 말은 그랬구나. 아, 네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 기분이 들었겠구나. 공감만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음악치료사는 지금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다. 됐는데 이 전법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더 이상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진짜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전법도 너무 오래 가면 들켜요. 그러니까 진짜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공감 말고요. 예, 근데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아이들 잘 모르니까 속아줄 거예요. 4살이면 충분히 속아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 연습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어머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이가 4살이든 3살이든 2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상관없이 우리 엄마는 내 말은 안 들어줘. 그냥 자기 할 말만 해.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라는 인식만 안 심어주시면 양육은 성공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키우는 거예요. 정말 내 맘대로 안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4살 여아 양육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답변은 오늘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의 생각이 또 100%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잘못 양육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적으세요. 실은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교육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는 어머님들이 정말 교육 안 받으세요. 저는 요새 그 서장훈 씨가 진행하는 이혼 숙녀 캠프를 공부한다고 보고 있는데 예,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 탓이고 부모가 그렇게 된 건 부모 탓이고 부모가 그렇게 된 건 부모 탓이고 이렇게 되면 대대손손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6.25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경제성장기도 겪었고 그래서 그 각 집안의 양육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양육에 대한 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혼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머님 그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종류의 영상들이 무지막지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영상 말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영상들에서 내가 왜 저게 걸릴까를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럼 그 영상에서 얘기하는 무엇인가가 어머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왜 그걸 못하겠어서 이 영상이 싫지? 라는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난 저렇게는 못 키워. 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아마 어머님에게 제일 필요하신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강의 말고요. 마음에 안 드는 강의들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감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실천하시고요. 저는 제 것만 들으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100% 옳다고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영상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도 같이 고민해보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치료사 곽음이었습니다.